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 XRP한테는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왜 셧다운 해제가 XRP한테 단순한 뉴스가 아닌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 그리고 이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깊게 풀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 정부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0월 초에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기능이 멈췄고요. 그러니까 미국 SEC, 이 증권거래위원회 인력의 90% 이상이 현재 휴직에 들어갔고요. 그동안 쌓여있었던 ETF 심사라거나 규제 검토 같은 이런 업무들이 전부 다 멈춰버렸어요. 이건 XRP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현물 XRP ETF의 S1 문서를 SEC에 제출했고요. 승인까지만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GXRP, XRPZ 같은 이런 티커 등록까지는 끝났는데 그 시점에서 하필이면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SEC가 멈춰버렸습니다. 결국에 셧다운이 풀려야지만 이 승인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이렇게 봅니다. 이 셧다운 해제에는 정지된 시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거. ETF 승인이라는 건 한순간에 뚝딱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해제가 되면은 SEC가 복귀해서 서류 검토를 재개할 거고요. 운용사들이 보완 요청에 응답하면서 19 B-4 신청이 상장 거래소 심사로 넘어가겠죠. 이런 과정들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서 시장 타이밍 잡아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운명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여기서 5월달에 출시된 XRP 선물이 불과 5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26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ETF 초기 수준에 맞먹는 놀라운 속도인데요. 그리고 새로 출시된 렉스 오스프리 XRP ETF는 첫날에만 3,700만 달러 정도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기관 지갑으로 분류된 1000만 개 이상 보유 주소가 단 일주일 새에 3천만 XRP를 더 쌓았습니다. 가격이 조용한 동안에 수급은 조용히 매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걸 단순한 ETF 기대감으로만 보면은 절반만 읽는 겁니다. 지금 거시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시장 유동성이 돌아올 조짐을 보입니다. 이 리스크 자산 선호도가 다시 움직이면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제도권 진입 대기 자산인 거고, 즉 규제 명확성만 확보되면은 기관이 즉시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코인들, 그 리스트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내가 전세계 결제망이 ISO 2002 표준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제도 틀을 잡았고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ETF 승인 라인을 맞추고 있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리플은 RLUSD라는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 리플 레저는 국제 결제 백엔드로 포지션을 굳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ETF 승인은 가격 이슈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으로 의미가 전환되는 단계인 거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지 왜 셧다운 해제가 이슈인지가 보이게 되실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게 가진 않습니다. 셧다운이 풀려도 SEC 내부 결정이 늦어질 수가 있는 거고, ETF 승인만으로 가격이 폭등하진 않아요. 이미 일부는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ETF 승인이 기대감 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조정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기대감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점입니다. 분할 매수로 눌림을 잡고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들을 확인하고 감정이 아닌 숫자 기반으로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셧다운이 끝나면 문이 새로 열리겠죠. 미국 SEC 업무가 재개가 되면서 ETF 심사가 다시 돌고, 또 기관들은 자금 투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XRP 가격을 움직이는 뉴스가 아니라 리플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첫 번째 단계의 시작이겠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SEC 공시 시스템에 ETF 문서가 갱신되는 날짜, 그리고 CME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온체인 고래 지갑의 누적 보유 변화까지도,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건 말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는 강세 전환입니다. 이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까지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 이런 침묵 속에서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거, 이 ETF 쓰기는 그 변화의 신호탄일 뿐이지 진짜 핵심은 구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XRP를 가격으로만 보면 불안하지만요,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보시면 오히려 기회가 보입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포지션의 변화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 변화를 자신의 수익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XRP 생태계가 커지면서 정말로 실전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적으로 경고를 남겼는데요. 요즘 XRP 보유자들을 노린 피싱 사기, 그 수법이 정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리플 XRP 지갑 사용
사용자들에게 보안 업그레이드, 펌웨어 확인, 에어드롭 참여 이런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 슈워츠가 말한 핵심은 딱 한 가지,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메시지는 전부 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지금 사기범들이 단순한 기술 해킹이 아니라 심리 해킹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스팸 메일 같은 게 아닙니다. 로고나 디자인, 도메인, 서명까지도 완벽하게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 공식 계정처럼 보이고 심지어 슈워츠 본인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까지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10억 개 XRP 에어드롭에 참여하라는 등 아니면 지갑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산이 위험하다라는 등 여러가지 그럴듯한 문장에 대해서 남는 시간 카운트다운까지도 이 사람의 판단을 멈추게 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심리인 거고 피싱 사기의 핵심은 사람의 4가지 감정을 건드립니다. 먼저 희소성, 지금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권위, 리플 공식 계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긴급성, 지금 안 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 욕구를 자극을 하는데요. 이 참여만 해도 XRP가 2배로 제공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시드를 내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지갑을 털기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해킹하는 거겠죠. 실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용자분께서 코인베이스 직원을 사칭한 메일에 속아가지고 트러스트 원래 복구 절차 중에 $20,000, 우리 돈으로 2,700만 원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시드는 한번 유출되면 영원히 끝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XRP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한 달 동안 새로 생성된 지갑이 8% 이상 증가했습니다. ETF 기대감이라거나 RLUSD 스테이블코인, 리플의 은행 인가 이슈까지도 터지면서 신규 투자자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보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유입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고 공격자들은 그런 틈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 문구는 집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복사하러 갔을 때 직원들이 주소랑 신분증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내줘요. 하드웨어 지갑은 은행 금고와도 같습니다. 이 금고를 깨는 건 어렵지만 금고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건 훨씬 더 쉽다라는 거겠죠. 지금 해커들이 금고를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심리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짜 보안 업데이트는 절대로 웹에서 시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항상 하드웨어 기기 안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짜 리플 공지는 리플.com이라거나 공식 트위터 그리고 공식 S, 웹내 배너라든지 이 4군데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가짜 공지는 뭘까요? 뭐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라거나 이메일, 단축 URL, 텔레그램 링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도메인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리플.com처럼 보이게도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시드 문구에 대해서 절대 온라인 폼이나 링크에 입력하지 마시고 공식 도메인이나 SNS에서 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송금 전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QR코드만 사용을 하시고 시드 문구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종이나 금속 백업으로는 분산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클라우드라거나 사진 저장 이런 거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요. 이 피해 사례를 주변과 공유하시면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불안할 때 클릭을 하십니다. 공포보다 놓칠까봐가 더 큰 이유인 거고 이 시장은 불안하고 또 뉴스는 빠르게 쏟아집니다. 그럴수록 행동은 느리셔야 되고요. 급하면 멈춰라 이런 한 문장이 자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XRP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 참여자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수익률보다는 보안 습관이 먼저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플의 CTO 슈워츠가 강조한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에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시드는 종이로 또 링크는 의심으로 확인은 공식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건 XRP가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땀, 내 확신이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와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리플을 오래 가져가려면 오히려 리플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래요.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의외로 리플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너무 기다리고 또 너무 원할수록 시간이 정말 이상하게 흐릅니다. 이 좋아하는 영화 개봉일을 손꼽아서 기다릴 때 아니면은 콘서트나 경기 날짜가 다가오기를 바랄 때 이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남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공감하실 텐데 이 군대에서 제대 날짜 세던 그 시절 달력에 줄 긋고 이제 며칠 남았다 하던 그런 시간들 하루가 한 달 같고 시기가 멈춘 것 같죠. 리플 상승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대체 언제 오르나 또 이번에도 또 떨어지네 이렇게 매일같이 시세창 들여다보시면은 시간은 멈춘 것처럼 흐르고 결국에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플을 조금 싫어해
케어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정을 쏟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줄도 아셔야 돼요.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은 거리를 두시면서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하고 원칙 매매 다시 세우고 리플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메이저나 알트에도 눈을 돌려보세요. 리플이 쉬는 동안에도 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리플이 안 좋을 땐 그냥 적당히 신경 끄세요. 뉴스를 덮고 차트를 닫고 내 일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다시 좋은 흐름을 탈 때는 그때 준비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건강한 장기 보유자의 자세입니다. 결국에 리플을 오래 가져가는 비결은 사랑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바라지 마시고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웃게 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시장에는 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이밍. 이 시장은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탐욕의 정점에서도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현금을 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인 거고,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그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고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속보로서 가장 먼저 전달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깊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바닥 신호가 보이거나 대규모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도 이런 순간에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오히려 비중 조절과 함께 현실적인 원칙 매매의 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방어적인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활용드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시장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뉴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위에 심리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 분석하면서 한 발 앞서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를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의 합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이 비트코인 반등은 이미 알트 시즌의 서막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돈의 방향의 움직임 예측들,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정보방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트 매매 타점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코인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정책과 국제 정세에 맞는 알트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리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인 스텔라 루멘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반복 패턴을 많이 지켜봐 왔고요.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자금과 여기에 대한 흐름들, 투자 심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요, 방향성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매일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그게 바로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 시장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바로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사,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